고생했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초반에 계산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함수의 극한의 개념 맵은 단일 변수가 있고요. 다변수가 있어요. 단일 변수의 극한은 이렇게 있어서 이게 그 수투에 대한 얘기냐 미적분에 대한 얘기냐 요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어쨌든 그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 거라 함수의 극한에 배우는 그 근본 목적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하다 보니 정의를 위해서 배우다 보니 영분의 원꼴의 극한을 보통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오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본격적으로 좀 많이 다루는 이런 상태가 되죠. 수투에서는 영분의 원꼴의 극한을 구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써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거냐, 그냥 미분을 해서 로피탈로 칠 거냐, 우리는 봉인을 해야죠. 두 번째는 기울기를 분석할 거냐,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다거나 평균값 정리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식변형을 할 거냐. 크게는 3가지예요. 영분의 원꼴의 극한은 미, 기, 식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미분, 로피탈 정리 하지 말자. 기울기 분석,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평균값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보자. 그 다음에 식변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변형이 수투에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뭐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를 해서 쳐낸다거나 분수식이 있으면 통분해서 쳐낸다거나 무리식이 있으면 할 게 없잖아. 유리화해서 쳐낸다거나 뭐 이게 다예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이제 그 초월함수가 등장하잖아요. 삼각함수가 등장하고 지수로 함수가 등장해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딱 하나 갖고만 어머 야 손가락을 그거 못 잡으면 어떡해. 삼각함수의 극한은 요 하나 갖고만 풀어요. x가 0으로 갔을 때 sin x를 이렇게 x로 나누면 이게 1로 간다는 이 사실 가지고 다 풀죠. 여기서 뭐 다른 게 막 나오죠. 뭐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탄젠트 x가 있으면 이게 x로 나누면 뭐 1이겠지. 뭐 이런 거. 의미상 그래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가 0으로 가면 같은 모양을 띈 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fx가 0으로 가면 네가 fx면 네가 fx 이렇게 되는 거고 fx가 0으로 가면 네가 fx면 네가 fx 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뭐 1차에 근사하는 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2차에 근사하는 식은 이런 게 있죠. x가 0으로 가서 1 코사인 x 같은 것이 있죠. 이럴 때는 x제곱을 업어야 되거든. 계산하는 건 잠깐 생략하고 x가 0으로 가면 이 fx가 0으로 가요. fx가 0으로 가면 fx의 제곱이 떠야 수렴하지 않느냐 싶고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그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뭐 시컨트 x 마이너스 1 요런 게 있죠. 이것도 x제곱을 업어야 되거든. 이것도 x가 0으로 가면 이게 fx가 0으로 가요? fx의 제곱이 들어와요?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차에 근사하는 식은 뭐 대표적인 게 뭐 탄마사 같은 게 있는데 x가 0으로 가서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게 있고 얘는 x제곱을 업어야 되거든요.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묶어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서 사인으로 묶었어. 그러면 코사인의 억수니까 시컨트잖아요. 시컨트 x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돼서 x제곱으로 업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은 이렇게 x가 있어야 되잖아. x를 두고 여기는 x제곱을 둬서 이쪽은 1이고 이쪽은 2분의 1이니까 아이고 2분의 1이겠네. 이런 식으로 다 식을 쪼개가지고 변형시켜서 계산했던 것 그게 있고요. 지수로 함수에서는 쓰는 그 정의가 딱 하나죠. 2의 정의. x가 0으로 갔을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너가 2의 정의야. 요거 하나 가지고만 다 풀어요. 아는 거 같죠? 알면 풀었어야죠. 2의 정의의 틀은요 밑이 1로 다가가는 상태고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2의 정의를 떠올려야 된다. 방식은 여기에 있는 게 막 0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에 가는 게 무한대로 가야 되는 상태를
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역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x가 0으로 가는데 fx가 0으로 가면 넌 fx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이 보여야 돼. 이렇게 1이 앞에 보여야 돼. 그래요. 그리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도 얘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x가 0으로 가서 로그함수는 x는 0에서 얘가 속도가 다항함수랑 뭐랑 비슷할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라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죠. ln에다가 그래서 1 더하기 x를 보게 되고 x로 업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요. 앞에가 여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위로 올리면 x를 0으로 보내면 여기가 2가 되잖아요. 2가 되는 거라서 답은 이제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2의 정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fx면 여기는 fx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x면 3x분의 1, 4x면 4x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가 3x면 3x, 4x면 4x, fx가 0으로 가면 이게 fx면 이게 fx 이런 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 보여야 돼요. 2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극한이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어요. 0으로 보내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지수함수는 역함수니까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겠죠. 그래프를 살펴보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놓고 x를 업어야지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를 t로 치환을 해서 즉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잘 들으세요. 그때 그 x는 역함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x를 로그로 대체시켜서 계산했던 거예요. 저랑 대화 되는 거예요? 2x제곱 빼기 1은 1대1 대항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이제 t로 치환한다는 얘기는 y는 t가 1로 지나간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때 얘가 y는 대충 fx라고 하면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을 gt라고 해요. 그럼 이 gt는 f의 역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x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요 함수와 y는 t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교점의 x좌표는 역함수가 분명하잖아요. 얘 역함수니까 얘가 나오는 게 분명하겠죠. 됐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똑같은 모양을 띠면서 0으로 가야 얘도 1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로그함수의 극한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했잖아. 바보야. 다 했네요. 지울게요. a의 x제곱이나 뭐 로그 a의 x 이런 것은 잠깐 빼도록 하고 여기도 핵심이 있어요. 로그 함수는 여기 1이 보여야 되잖아요. 정의역에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1이 보여야 되고요. 지수 함수에는 1을 빼야 됩니다. 됐죠? 정의역에 얘는 1을 더해줘. 정의역에 1을 더할 거야. 이의 정의를 그냥 보자고. 여기 1이 보여야 돼. 여기는 빼기 1이 보여야 돼. 됐죠? 요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해보자고. 먼저 3-3번 x가 0으로 갔어요.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인데 로그가 떴죠. ln이 떴어요. ln이 떴으면 극한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방금 10초 전에 1이 필요하다고. 1이 없잖아. 만드는 거예요. ln에다가 1을 더해주고 3의 x제곱 더하기 x-1을 만들어주는 것.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변신만 시킨 거죠. ln에다가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요. 얘가 0으로 간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0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밑에 얘가 깔려야죠. 이게 fx가 0으로 가면 fx가 깔려야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네.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fx라고 하면 이 fx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밑에 만들어주세요. 우리 논술하는 거잖아요. 어이 바보야. 2의 x제곱 더하기 x-1. 근사 같은 거 치지 마세요.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곱해요. 3의 x제곱 x-1 다시 곱했죠. 여기도 2의 x제곱 더하기 x-1 곱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수렴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내면 여기 1, 1로 가요. 요거의 극한만 이제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에요. 지수함수의 극한이니까 3의 x제곱은 1을 빼야 돼요. 여기 1 있잖아요. 1 있는 거니까 그럼 너는 3의 x제곱에다가 1을 빼는 너를 친구 먹고 x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은 2의 x제곱 빼기 1 여기 친구 먹고 x를 보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x가 0으로 가면 이게 막 0으로 가잖아. 밑에 x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얘도 x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세요. 이렇게요. x를 나누게 되면 왼쪽은 x로 나눠지면서 오른쪽은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왼쪽은 x로 나눠지면서 오른쪽은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ln3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ln3에다가 더하기 1로 가고, 서술하는 거 문제 없죠. 여기는 ln2에다가 더하기 1로 가고, 이대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의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꼴 맞춤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소 수능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되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능이 대충 푸는 거 안 통하잖아요. 개념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풀어 가셨으면 이제 싶어요. 3-3번을 했고, 그 다음에 3-4번이요. 3-4번은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요.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면 여기 밑이 1로 다가가는 상태예요. 세타가 4분의 파이로 또 가면 여기는 2분의 파이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막 가고 있는 거죠. 1의 무한대 제곱 이런 거네. 그러면 2의 정의를 생각해야죠. 2의 정의를 생각하려면 1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1이 보여야 돼요. 없잖아. 만드세요. 갑니다. 각종 대학에서 기본 문제로 이런 것들을 던지죠. 소문항 할 때. 설마 너 이런 걸 몰라? 이러고 1을 더했다가 다시 1을 빼세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탄젠트를 바꾼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죠.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의 역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얘의 역수를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써야지.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가만 보면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고 좀 해야지 말이야.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역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1 역수가 일단 등장해야 되겠구나. 근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곱해야겠죠. 다시 곱해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다시 곱했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밑에 있는 탄젠트만 이렇게 뚜따뚜따 막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여기 지수에 탄젠트 2세타가 곱해 있으니까 이만큼에다가 탄젠트 2세타가 지수에 있는 거잖아요. 지수끼리 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탄젠트 2세타를 박아 놓으면 원래 식과 같은 거야. 그럼 세타를 4분의 파이로 보내면 여기를 2의 정의로 맞춰 놓은 거잖아요. 이쪽을요. 2의 정의를 맞춰 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지수에 들어갈 놈인데 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로 보낸 다음에 극한을 보기로 하자. 근데 이 극한을 쳐다보면 얘는 막 0으로 가는 상태고요. 이쪽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는 속도랑 얘가 무한대 가로로 속도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빠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죠.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겠죠. 그러면 꼴배기 싫은 인수를 터는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할 게 덧셈 정렬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여기다 두시고, 얘는 분자는 2 탄젠트 세타,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날립시다. 이거를 날리면 마이너스를 잠깐 이쪽으로 붙일게요. 붙이게 되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을 털었으니까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밖에 남지 않죠. 정형으로 바뀐 것 같네요.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얘가 지수였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잘 하셔야 돼요. 26번쯤에 등장할 수 있죠. 25번, 26번 이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기분 나쁘지. 23번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3-5번이요. 27번급도 아니야. 자, 3-5번 양수랍니다. x를 0으로 보냈어요. 이게 1로 가는 상태고요. x를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네요. 오케이. 2의 정의를 쓰자. 2의 정의를 쓰려면 1이 보여야 돼. 1이 보여야 돼. 1 더하기 3분의 a의 x제곱, b의 x제곱, c의 x제곱 요렇게 있고 빼기 1을 해서 요렇게 닫고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차피 얘가 0으로 죽는 상태니까 얘의 역수가 1로 들어올 거고요. 얘의 역수가 들어오고 없던 게 생기니까 다시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수에 곱하고 뭐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다시 곱하게 되는 순간 또 지수함수의 극한이 필요해요. 그 지수함수의 극한은 2의 x제곱이 있으면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옳지. 빼기 1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가죠.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 1을 뺐다는 얘기는 분자에다 3을 뺐다는 얘기니까 1씩 빠지는 게 어차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우고 여기를 빼기 1. 잘했어. 기억 잘하고 있어. 빼기 1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의 역수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고 얘의 역수를 쓰세요. 귀찮겠다. a의 x제곱 빼기 1 b의 x제곱 빼기 1 c의 x제곱 빼기 1 이거에 역수 이게 맞죠? 그 다음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이제 얘를 곱해야 되잖아. a의 x제곱 빼기 1 더하기 b의 x제곱 빼기 1 더하기 c의 x제곱 빼기 1 되게 기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이미 나뉘어먹은 상태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얘만 바꾼 거죠 지금. 근데 남아있는 게 2분이 있으세요. x분의 1제곱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여기다 곱할 거예요. 그죠? 여기다 곱할 거니까 x분의 1이라는 지수는 여기다 곱하면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여기 fx가 0으로 가는데 걔의 역수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분의 이거 ln-a, ln-b, ln-c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따로 계산을 해보면 극한 보내면 ln-a, ln-b, ln-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ln에다가 abc 이렇게 될 예정이에요. 얘기 좀 해주지. 역수인데 3이 없지 않았어요? 이거 역수면 3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3을 제가 안 썼네요. 얘기 좀 해주지. 3이에요. 그러면 역수를 하면 여기가 3 다시 털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에 x분의 1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가 x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어요. x를 0으로 보내면 3분의 1이 앞에 있는 거니까 3분의 1은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수렴하겠네요. 맞죠? 이렇게 수렴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ln abc가 됐네. 얘가 진짜 지수거든요. 그 ln에다가 세제곱근 abc 여기가 지수예요. 이렇게. 그 얘는 2로 수렴하고 지수가 너니까 ln에다가 세제곱근 abc가 되겠네. 뭐 같으면 내려와야 되잖아. 세제곱근 abc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단일 변수 극한에 대한 극한값의 기본적인 계산을 한 것이고요. 4-3번, 4-5번은 다변수 계산의 기본형들이에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변수가 나와 있을 때 극한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관계식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럼 관계식을 스스로 찾아냈다가 치세요. 그럼 보통 수능 기준, 수능 한정 한 문자로 통일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한 문자로 통일된다는 얘기는 다변수가 a, b가 떴는데 관계식을 구하면 a를 b로 표현하거나 b를 a로 표현하거나 혹은 a, b를 다른 문자 t 같은 것으로 표현하거나 여기가 이제 수능에서 포커스예요. 다시 다변수가 떴죠. 그러면 첫 번째는 관계식을 찾아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찾아야지 뭐. 관계식을 찾거나
관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문자로 통일을 하세요. 한 문자로 통일하는 방법은 얘를 B로 약간 B를 A로 바꾸거나 A를 B로 바꾸거나 A, B를 새로운 문자로 바꾸거나 됐죠? 근데 이해조차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한 문자로 통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될 때는요, 관계식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다. 좋아요. 그냥 수학 문제 풀 때의 기본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4-3번을 쳐다보니까 A, B가 변수래. 근데 관계식이 떴어. 관계식이 있네. 그러면 극한을 구하랜다. 상황부터 봐야지 뭐. A가 0으로 간대요. 그 분모는 0으로 가죠. 분자가 어디로 갈까가 궁금한데 A를 0으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대충 실수해서 보면 B가 1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가 0으로 가면 B가 1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이고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한 문자 B를 A로 표현한다거나 A를 B로 표현한다거나 봤더니 실패했어요. 뭐 3차 방식의 근해 공식으로 풀 거야? 안 되잖아요. 실패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관계식 자체를 이용하라고. 됐지? 그럼 관계식 자체를 이용하라는 거에서 1-B를 좀 주목해보면 여기에 있는 B세제곱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A세제곱 AB가 있고 1-B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조금 관찰해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1-B에서 너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1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분모 분자에 이거를 곱하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요. 그러면 리미트 A가 0으로 갔어요. A가 0으로 가면 B도 1로 갑니다라는 서술만 해주시면 돼요. 그 이쪽 계산하면 1-B세제곱이 되고 아래 걸 계산하면 일단 그대로 갑시다.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B세제곱이 너였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네. 0분의 0꼴이었는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A에 1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위에 거는 A의 세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A가 0으로 갈 때요. 지우세요. 여기 지워요. 제곱이죠? A 지워요. 여기까지 갔네요. 됐지? A가 0으로 갈 땐 B가 1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정형인데 뭐 B가 1이니까 여긴 3이고 A는 0이고 B가 1이니까 1이 돼서 3분의 1일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할만해야 돼요. 이제 4-5번. 이런 거 놓치지 말자고요. 서술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쓰셨어요.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알파도 0으로 갈 것 같아. 알파는 세타의 영향을 받는 변수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극한을 묻지 않고 미분을 물어봤으면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뭐 음함수 미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또 어쨌든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세타가 0으로 가면 이게 눌린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왼쪽에 붙으면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같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알파가 0으로 가겠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러면 세타하고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0분의 0꼴의 극한일 테니까. 그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대각선을 긋고 싶고 여기를 스타라고 하면 왼쪽 코사인 법칙 돌리고 오른쪽 코사인 법칙 돌려서 식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겠네. 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행동 아닌가? 세타의 제곱이 있어요. 그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이런 얘기는 하셔야죠. ABCD가 있으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그 말 쓰시고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런 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스타의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9 빼기 2배 넣으니까 12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돌렸어요. 25 더하기 16 빼기 2배 넣으니까 40 맞지? 40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 봅시다. 13 빼기 12 코사인 세타 얘는 41 빼기 40 코사인 알파
이런 관계식이 떠 있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자. 삼각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뜬다거나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뜨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13하고 41이 꼴배기 싫죠. 양변에 뭐를 해요? 1을 빼요. 양변에 1을 빼요. 양변에 1을 빼면 이제 알겠어. 12에 빼기 12 코사인 세타고 40에 40 코사인 알파예요. 수능 심화형이라 볼 수 있죠. 이게 뭐 많이 캥기진 않잖아. 12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40으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거 이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할 것 같은 거니까 얘의 극한을 구할 때 제곱의 극한을 먼저 구할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얘의 제곱의 극한을 구해서 이 제곱의 극한이 만약에 7이라고 하면 알맹이의 극한은 루트 7일 거잖아. 양의 세개니까요. 그 제곱의 극한을 먼저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리미트 세타가 0 오른쪽으로 갔어요. 제곱의 극한이니까 세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의 극한을 구해야지 이렇게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제곱이 있잖아. 여기 1마크가 와야 돼. 친구야. 업당이 생겼죠? 다시 곱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난 지금 알파 제곱밖에 안 쓴 거죠. 그 다음 세타 제곱이 있어요. 1마크가 필요해. 업당이 생겼죠? 곱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놓고 리미트 세타가 0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타가 0 오른쪽으로 가면 알파도 0 오른쪽에 가는 거 아니까요. 얘는 수렴합니다. 2분의 1의 역수니까 2예요. 2로 수렴하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로 수렴해요. 2분의 1로 수렴하는 놈이에요. 이제 이 곱의 극한만 남았죠. 이 곱의 극한만 남았는데 리미트 세타가 0 오른쪽에 갈 때 얘는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예요. 이거의 극한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요. 관계식이 있네요.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네. 40분의 10이네 얘가 그냥. 40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인가요? 여기가 10분의 3이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극한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걔는 뭐 써줘야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이었다는 거예요. 제곱의 극한이. 제곱의 극한이 10분의 3인 거니까 됐다. 리미트 세타가 0 오른쪽에 갈 때 루트를 박으면 되겠네. 10분의 3 루트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기본형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됐죠? 됐어요. 이제 조금 걸리적거리는 걸 풀기 시작해요. 두 변수에서 이제 4-2번 먼저 풀 거고요. 4-2번 해결하고 3-6번으로 갈 겁니다. 4-2번이요. 자, 문제는 y는 x제곱인 포물선 p가 있는데요. 바깥쪽으로부터 접하면서 동시에 x축에 접하는 원C의 중심 PQ에 대하여. 근데 바깥으로 접하면서 x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얘만 있지는 않아요. 왼쪽에도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필요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원의 중심이 여기도 뭐 P, Q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P, Q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 P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P를 양수로 지금 쓰고 싶은 상황이라서 여기가 P, Q라면 여기는 똑같은 원을 그리면 마이너스 P, Q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오른쪽의 상황이랑 왼쪽의 상황이 대칭성에 의해서 오른쪽 상황만 연구를 해도 충분해 보이니까 설명은 해야죠. 저는 양쪽을 다 봤습니다만 P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P가 양수일 때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나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 변수가 P하고 Q예요. 근데 P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중심의 X좌표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상태라서 중심의 Y좌표도 커진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가 무한대로 가면 Q 또한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아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는 거죠. 그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보려다 보니 P와 Q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걔를 가지고 놀아야 하겠다. P를 Q로 표현하거나 Q를 P로 표현하거나 혹은 PQ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거나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본 우리 입장에서는 저 그림을 보면 접선과 법선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두 그래프의 교점인 접점이라고 할게요. 교점이에요. 여기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이죠? 그러면 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여기를 지나게 될 게 분명해요. 이렇게. 거기서 뭔가 관계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를 t, 여기가 y는 x제곱이었으니까 ft 정도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이제 관계식을 이걸 어떻게 뽑아내나 그게 문제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P와 Q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데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지금 풀었으니까 아마 P하고 Q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P부터 구하고 그 다음 Q를 구할 생각인데 P점의 X좌표를 T로 표현을 하게 되면 파란색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순간 거기다 대입하면 함수값이 Q니까 Q는 나와 보여요. 그럼 P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P를 어떻게 구할까가 관건이네. P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공통변이고 길이가 같고 수직이니까 합동. 그래서 너랑 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빨간색 선 접선의 x절편을 구할 생각이에요. x절편을 구하고 이제 이거의 거리랑 이거의 거리가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조만큼의 거리를 더해주면 아 그게 P점의 x절표가 되겠구나. T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해보자고. 첫 번째. 졸릴 수 있어요. 피곤하죠. 아침부터. 힘들죠. 힘내요. 화이팅. 공부하는 게 어디 쉽나. 힌트 드렸으니까 잠깐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좀 만들어줄까? 여기를 뭐라 할까? 여기를 A 여기가 A인 거죠? 여기를 P 여기를 C D 뭐 이렇게 합시다. 일단 뭐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를 넣는 거니까 이 t가 되고요. x-t에 더하기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낼 수 있죠. x 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2t에 x-t가 있고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돼서 x-t는 마이너스 2분의 t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x절편을 구하면 2분의 t예요. 이렇게 얘가 2분의 t니까 B점의 좌표가 2분의 t, 0라는 거네요. 이렇게 있죠. t는 대충 뭐 양수하면 돼요. 양의 방향에서만 보기로 했으니까 써드릴까요? t는 양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네요. AB의 거리랑 BD의 거리는 같다. 아까 우리 이거 쓰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AB의 거리랑 BD의 거리는 같다. 요거를 해서 P를 뽑아먹기로 지금 했죠. 그러니까 얘를 하라는 말은 양수의 세계니까 AB의 제곱이랑 BD의 제곱이 같아요. 논술할 때 그냥 루트 박는 것보다 제곱하는 게 좀 많죠. 그게 편하죠. AB의 제곱이니까 X좌표 차의 제곱 그러면 4분의 T제곱이죠?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이니까 T의 4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D의 제곱은 P에서 2분의 PT를 아이고 참나 P에서 2분의 T 요거를 뺀 원래 이제 절대값을 걸어야 되는데 제곱을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충분하겠네. 맞지? 그렇게 P에서 2분의 T를 뺀 다음에 제곱 치면 되겠어요? 4분의 T제곱은 안녕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안녕하고 사라지고 T 4제곱이 있고 P제곱 빼기 TP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맞지? P제곱 빼기 TP 날라갔고 이렇게 그래서 P제곱 빼기 TP 마이너스 T 4제곱 너는 0이라는 방정식을 끌어냈어요. 우리 이거 왜 구했지? 한 목적이 뭐야? P를 T로 만들려고? 한 목적이 이거잖아요? P를 구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P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썼네. P에 대한 2차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그 P점의 좌표는 양수라고 두기도 했네. 그래서 P를 구해야겠다. P는 근의 공식에 의하여 뭐 대충 하면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쿠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t 4제곱 이렇게 돼요. 우리 여기 좀 살짝 좀 구경 좀 하자고요. 안에 거를 보면 t제곱으로 묶어요. 1 더하기 2t 제곱이거든. 여기다 루트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얘가 튀어나가는 게 절대값 t가 나가고 루트 1 더하기 2t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t 양수로 놓고 풀었잖아요. 그죠? 양수로 놓고 풀었으니까 얘는 그냥 t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할 그 b 값은 양의 값을 갖는 거니까 뺄셈이면 안 되겠죠. 덧셈이어야겠죠. 오케이 됐어요. 너는 2분의 t 더하기 위에 써다 치고 1 더하기 뭐 2t 제곱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t는 양수 이런 표현하면 되겠네. 그 p를 이제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죠. p를 구해서 이제 q를 찾아야 되는데 q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대입하자. 이제 그랬잖아요.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걔를 하기로 가요. 뭐 잘못했냐 또? 잠깐만. t제곱으로 여기 4구나. 에이 참. 됐죠? 됐어요? 그래.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법산의 방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AC 직선의 방식을 구합니다. 지나는 점은 글쎄 뭘 택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는데 요걸 택하는 게 낫겠죠. 요걸 택하고요. 기울기가 여기는 2t였으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법선의 방식을 세우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을 하시고 x 마이너스 t를 하시고 더하기 t제곱을 했어요. 이제 법선의 방식 떴으니까 얘를 대입하고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Q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생략할게.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분의 Q의 극한을 구하라 했는데 P하고 Q를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최종 극한을 또 서술해야죠. 리미트 P가 무한대로 갈 땐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간다 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P였어요. 여기가 Q고요. P니까 2분의 T를 잠깐 뽑을게요. 2분의 T를 뽑으시고 앞에는 1이고 뒤쪽은 루트 1 더하기 4t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분자는 1 뭐 그냥 가야겠다. t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1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4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계산 잘했나? 맞지? 그렇게. 아 Q분의 P냐? P분의 Q냐? 아 Q분의 P구나. Q분의 P네요. 아이 Q분의 P네요. 그럼 거꾸로 해야겠네요. 미안. 다시. 됐죠? 아이 저거 구한다 역수하면 되는데. 됐어. Q분의 P니까 이렇게 돼서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또 대충 풀지 말고 열심히 풀자고요. 어떻게 풀면 되나? 해보세요. 대충 모일 거야 이러지 마시고. 분모 분자 뭐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대충 최고 차수가 t에 관한 2차 정도로 되겠구나. 그 최고 차수로 나누는 게 기본이니까 t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t 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표현을 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해서 t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이죠. 이걸 t 제곱으로 나눠요. t 제곱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t로 나누고 이걸 t로 나누고 두 번 하는 것이 채점하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죠. 여기를 t로 나누면 4t분의 1이고요. t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쪽을 또 t로 나눠요. t분의 1이고 빼기 루트 들어가면 t제곱분의 4잖아. 더하기 4잖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이제 t제곱으로 나누세요. t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t로 나누고 그래야겠네요. 이쪽을 t로 나누면 2분의 1이고 이쪽을 t로 나누면 t분의 1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0으로 죽을 거니까 루트에다가 나눈 들어가면 t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t제곱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가 돼서 이렇게 써내야겠네요. 이 정도 해놓으시고 t를 무한대로 보내요. 요즘 수열의 극한 문제가 29번에 나오기도 하고 30번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오리지널 풀이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왜냐면 fx 막 이렇게 막 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뭐 됐어요. 여기는 0으로 가는 놈이고요. 이쪽은 얘는 0으로 가고 2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숫자로 가는 놈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하여튼 0이에요. 이쪽은 0이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죽죠. 0으로 죽고 이거 0으로 죽어요. 여기 2잖아.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됐네. 1이겠네. 됐지? 그렇게. 이 과정 보여주세요. 건성건성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6번 정리하고 3-6번 가세요. 자주 냅니다. 광운대에서는요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냥 밑에 거에서 fx를 잡아줬어요. 광운대에서는 잡아줬고요. 대놓고 저렇게 보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죠. 광운대가 재작년 문제인가에 아마 있었던 걸로 너희들 한번 봤어요. 연습 문제에서 2분의 1 x제곱에서 이제 봤는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함수가. 아무튼 됐어. 첫 번째부터 해보자고. 예임을 설명하고 개를 바탕으로 이걸 서술을 하래요. 당연한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개 크고요. 살짝 크니까 0 맞잖아 교수님. 대탕 크고요. 살짝 크니까 0이잖아. 그거 몰라? 메롱. 이러면 이제 빵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뭐 극한을 구하는데 잘 못 구할 것 같아. 계속 연습했던 게 뭘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죠. 부등식. 그러니까 얘도 부등식을 만들어서
극한과 부등식과 관계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좀 기억하셔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숨어있는 부등식을 네가 직접 발견해서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속도 비교하는 건데 대놓고 이제 보이라고 했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x가 양수인 것에서만 내가 생각을 해도 돼. 음수인 거 볼 필요가 없어.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2의 x제곱분의 x의 정체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0보다 크다는 건 확실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죠. 얘는 0으로 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는 것이 존재함을, 그런 함수가 있음을, 어떤 함수가 그렇게 됨을 보이기만 하면 게임 셋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x를 무한대로 칠 때 0으로 가는 함수라면 말이죠. 우리가 좀 보통 알고 있는 당 함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나아서 x는 그대로 여기다 두시고 여기 있는 분모에 당 함수, 당식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px를 찾자. 이게 컨셉인데 물론 뭐 한 x의 100제곱 더하기 7 이런 것도 되겠죠. 물론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는데 되도록이면 좀 쉬운 함수였으면 좋겠고 상수함수가 없는 쉬운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 당식은 안 돼.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2차 이상의 다항식이어야 되고 상수항이 없는 다항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kx제곱이라고 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을 찾아만 내면 서술이 되겠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광운대에서는 얘를 그냥 준 거예요. 여기 있는 px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로 줬어요. 걔네들은. 주고 서술을 해볼래?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얘는 직접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이거 너의 출발은 그럼 뭔데? 시작은 이렇겠죠. 2의 x제곱이 kx제곱보다 큰, 물론 x가 양수에서 양의 실수에서 항상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찾고 싶어요.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너를 찾았어? 그러면 2의 x제곱분의 1은 k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부등식이 꺾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될 거고 x가 양수니까 x를 곱해도 부등호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테니까 이렇게 돼서 그런 k값만 찾아낸다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너도 빵 나도 빵이니까 너는 빵으로 갈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일 거는 여기네. x가 양수였을 때 얘를 만족하는 k를 찾자. 그리고 서술하자. 여기인 거예요. 아, 여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차함수. 뭐 그냥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접선 구하기 좀 그렇잖아요. 2의 x제곱 빼기 kx제곱이 0보다 큰 x는 양수에서 이런 k값을 만들고 싶어요. 그 왼쪽 함수를 gx라고 합시다. gx라고 해서 이 gx가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커요 이랬으니까 아마 머릿속 생각은 이럴 거라고. 만약에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gx의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커 이렇게 주장하면 되고 최소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돼. 근데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대충 극소값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닐 수 있잖아. 극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극값이 없을 때는 대략 뭐 이런 거. x가 양수니까 여기가 0이 있고 초기값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 g0이 뭐 대충 뭐 이쯤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냥 증가함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G형을 조사를 해볼 수 있죠. G형을 조사를 해서 그 G형의 값이 일단 양수였으면 좋겠고 G형이 0이더라도 이 0이 되잖아. 0이더라도 실제 넣는 값은 0보다 큰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G형이 0보다 크니?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양수인 상태에서 증가함수 gx가 증가함수인 걸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초기값 조사
증감 판정 이렇게 이게 증감수를 보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증감수인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려면 일단 미분을 치고 봐야겠죠. 일단 그죠? 합니다. 미분을 쳐요. 2x제곱 빼기 2kx 이게 미분 친 거고요. 뭐 증가함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함수도 좀 구해놔 볼게요. 2x제곱에다가 빼기 2k예요. 일단 이교도함수를 구한 목적은요. 이럴 수 있거든.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걔가 극소값을 갖는다 하면 뭐 이렇게 극소를 갖는데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이렇게 있대. 그러면 f라고 하면 f'a가 0인 것을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도함수의 보호를 관찰하는 거잖아. 근데 도함수의 보호를 관찰하기 좀 불편하다면 f'2'a의 보호를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a 주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를 만족하면서 네가 양수가 되면 오케이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이렇게 있을 거라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제 그러면 f'a를 조사를 해요. 0되는 값을 일단 찾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보호를 관찰하면 되는데 도함수에 a 주변에 보호를 관찰하면 되는데 뭐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a 주변을 쳐다보면 기울기가 감소 상태면 되잖아. 이렇게 극대가 되려면. 그래서 and f'2'a가 0보다 작게 되면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교도함수까지 구해놓은 거예요. 됐지? 뭐가 될지 지금 몰라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 지울게. x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x가 0보다 크면 그래? 얘 1보다 커요. 그래? 그러면 k가 만약에 2분의 1이었다면 x가 0보다 컸을 때 얘가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아 잠깐만 뭔가 될 것 같은데. k가 2분의 1일 때를 볼게. 너 졸 거야? 너는 2의 x제곱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너는 x가 양수였을 때 g2'x는 0보다 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0보다 커요. 그러네요. 그러면 g2'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g'x가 증가함수예요. 일단 여기도 쓸게요. 얘가 2의 x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1을 넣었죠? x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g'x가 증가함수래. 그래? 이 함수가 증가함수였네요. 양수였을 때 그 값이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해했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무튼 g'x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상태예요. g'x가 증가함수니까 g'x가 g'0보다는 커요 이 말이지. g'x 증가함수니까 그 g'0을 계산해봐. 나는 예상을 하고 대답한 거지만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0이니까 1이잖아요. 쓸게요. 너는 여기다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1 빼기 0이야. 1이야. 이게 또 양수네. 즉 g'x가 0보다 큰 거니까 어이구 gx가 증가함수네. 이렇게 된 거네. gx가 증가네. 그러네. 우리 뭐 보이기로 했어요? 얘 보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k를 집어넣어 보면 gx가 2의 x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있는 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일 거야. 이 범위 안에서요. 근데 gx가 증가함수인 걸 밝혔으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gx는 g0보다 큰 거예요. 아까 초기값 조사 증감 판정 그 얘기했죠?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G0은 저희도 0 집어넣을 거잖아. 얘는 1이고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1 빼기 0이니까 1이 되네? 0보다 크네. 1일 거잖아. 끝났네. 따라서 GX가 0보다 크다는 걸 밝혔어요. 언제? K가 2분의 1일 때. K가 2분의 1일 때 GX가 0보다 크다는 걸 밝혔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너는 K가 2분의 1일 때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구나 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겠네요.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알았어. 너 이제 지워.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온 상태니까 오른쪽을 계산하면 네가 2분의 x분의 2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장난이지 뭐.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0은 0으로 가고 리미트 x를 무한대예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2 너도 0으로 가고, 그러니까 두 개 모두 0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0인 것은 이제 서술했네. 됐죠? 메모하세요. 이런 건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부드럽게 스스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구경하고 하는 거랑 네가 쓰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야. 첫 시작부터 조금 까다로웠죠. 저런 다항함수를 만든다는 것, 설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증명의 과정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하래요. 근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떴으니까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인데, 다항식이라는 것은 단항식들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이런 거 써주고 출발하면 좀 있어 보이죠. a1의 x 더하기 a0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다항함수를 잘 표현하고 있네. 2의 x제곱분의 fx가 0으로 간다는 걸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2의 x제곱을 분모에 붙인 거라서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붙여가지고 써낼게요. an에 2의 x제곱분의 xn제곱, 여기서부터 쭉 써봅시다. 그냥 쓸까? 잠깐만, a0를 쓰고 써야지. 바보야. a0에다가 2의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리미트를 붙인 상태에서 괄호는 이제 쳐줘야 되겠네요. 보일 게 이제 얘가 0으로 가는 걸 보일 거예요. 0으로 가는 걸 보일 건데 느낌이 요것만 보이면 돼. 네가 0으로 가는 것만 보이면 게임 오버지. 왜냐면 이게 0으로 가면 이제 얘는 x분의 1에다가 네모 박스인데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건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0으로 보이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이니까 저것만 보이자. 설명을 해야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x제곱분의 x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걸 보일 생각인 거예요. 여기가 목표예요. 쟤를 이야기해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위에 x가 n번 곱해져 있어요. 이게 있고 여기가 n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하나씩 뜯을게요. 2의 n분의 x제곱, 2의 n분의 x제곱, 2의 n분의 x제곱 이렇게 뜯어서 2의 n분의 x제곱을 뜯어요. 이렇게. 아이고 힘드네. 여기도 이제 n개죠 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가 스타트예요. 그렇구나. 쟤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맞춰주는 거죠. 이용할 수 있게. x가 무한대로 갔어요. 2의 n분의 x제곱이 있고 여기가 x가 있는데 다 n번씩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쓰면 되냐? 다시. 2의 n분의 x제곱이 있고, 천천히 써드릴게요. 이거가 n번 곱해져 있고요. 이게 x가 n번 곱해져 있고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리미트. 그래서 한꺼번에 쓴 거예요.
n분의 x가 있고 x가 있고 n제곱. 됐죠 이제? 됐어요.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데 n분의 x를 치환하고 싶어. x가 변수니까 n분의 x를 t로 치환하고 싶어. x가 무한대로 가면요 n은 양수니까요 t는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꿉시다. 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네. 2의 n분의 x제곱이니까 2의 t제곱 이렇게 되고 x는 nt예요. x는 nt니까 nt의 n제곱이거든. 그 말은 n의 n제곱에다가 t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기 n제곱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이 다시 요것만 일단 쓰고 이제 올릴게요. 진짜 x는 nt예요. 이렇게 올리고 n제곱 이렇게 하자. 됐지?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너는 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고 n의 n제곱이 있는 상태고요 곱하기 이게 앞으로 빼고 합시다. 아이씨 되게 귀찮네. 제곱이 있고 얘가 2의 t제곱분의 t 이거의 n제곱 이렇게 되는 상태네요.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아까 보였잖아요. 아까 0으로 간다 이게 보였잖아. 0으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겠네요. 그냥 숫자니까요. 됐죠? 0을 n번 곱한 거는 0이잖아요. 그죠? 0을 n번 곱하면 0이니까 0으로 가고 숫자니까 빵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또 할 게 많죠. 뒤쪽에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들 5-2, 6-2, 6-3, 6-4 여기 해야 돼요. 10분 쉴 텐데 쉬면서 잠깐 보세요. 보시고 10분 있다 올게요.
자, 2번. 다시 2번. 잘 정의되어 있대요. x는 0에서 연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랍니다. 그러니까 점에서의 연속의 이제 정의를 써서 이제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할게. x를 0으로 보내서 x 사인 x분의 1 너의 극한이 함수값 f0이니까 0이랑 같은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보면 x가 0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긴 합니다만 0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사인 너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갖죠. 그리고 앞에는 0으로 막 누르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갖고 있는데 얘가 앞에서 0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왠지 0으로 갈 것 같잖아요. 이거를 서술해야 돼요. 그 서술을 어떻게 하냐면 x가 이제 0으로 가는 건데 사인 x분의 1은 실수 전범위에서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할 거면 x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하시던가 한꺼번에 하실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 말에서 사인 x분의 1의 절대값을 걸면 걔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0이 아닌 건 분명하니까 x가 0이 아닐 때 절대값 x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인정? 됐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해요. 그럼 절대값 ab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의 x 사인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게 절대값 x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거지. 그럼 이것도 절대값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맹이 x 사인 또 부등식이지 뭐. x분의 1이라는 것은 절대값 x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서술하게 되면 됐어. x를 0으로 보낼 때 0 오른쪽에 가도 왼쪽에 가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절대값 x도 x를 0으로 보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도 두 개 모두 0으로 가겠구나. 0이 되는 거니까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 뭐 조임 정리 등에 의해서 x가 0으로 가서 x 사인 x분의 1이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서술해내면 되겠습니다. 감점요인이 좀 있어 보이니까 거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우리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요. 이틀 연장 봐요. 내일 모레 또 보겠네요. 내일 모레 또 보고요. 자주 봐요. 이제 성균이 명륜이 그거 합시다. 대충 상황 그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묻는 건 지점 A와 성균이 사이의 최단거리와 지점 A와 명륜이 사이의 최단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지점 A와 성균이의 최단거리예요. 얘는 최단거리가 큰 문제가 안 돼요. 직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A랑 명륜이의 최단거리,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명균이란다. 명륜이의 최단거리,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출발한 후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함을 보여라.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시각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 있을 거, 뭐 몇 초, 뭐 몇 시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을 뭐 잠깐 t0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 t 값이 구간 0에서부터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 이 얘기인가 봐요. 아, 그러네.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야겠죠? 연속성에 관련된 명제들은 3가지가 있죠.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문제화돼서 본 거를 지금 하나씩 보고 계시는데, 저 사이값 정리만 일단 할게요. 일단 패고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함수가. 양끝점을 조사를 했더니 두 개 함수 값이 달라요. 다르게 되면 뭐 이런 거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사이값 정리는 수능에서도 중요하죠. FA랑 FB가 달라요. 글쎄 이게 달라요. 다르게 되면 이 함수값 사이에, 사이라는 게 중요하죠. 함수값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FC는 K를 만족하는 그런 C값이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이런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K라는 것이 문제인데, K는 FA와 FB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할 때는 FA보다 K가 크고 FB보다 작은 뭐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반대 상황일 수도 있죠. 직접 보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F에 A가 있고 K가 이렇게 있고 FB보다 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함수를 설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함수를 잡아내고 서술을 해야지?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사이값 정리 첫 번째고요. 사이값 정리 두 번째는 여기를 X축으로 두는 거잖아요. 여기를 X축으로 두게 되면 FA 함수 값이 음이고 양 이럴 수 있고, FA 함수 값이 양이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고, 양끝점을 조사해서 FA랑 FB를 곱한 것이 0보다 작아. 일단 요거를 발견해야겠죠. 때에 따라서는요, 네가 직접 양수고 네가 직접 음수라는 걸 밝히거나 직접 밝힐 수 있다면 네가 음수고 네가 양수인 걸 직접 밝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매하면 곱한 게 0보다 작은 걸 밝혀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FC는 0을 만족하는, 이게 X축이 되는 거니까 여기 C에서의 값이 이제 방정식에서 해잖아요.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이렇게 방정식의 해 존재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얘도 함수 설계가 문제야.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어떻게 함수를 설계하고 풀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저 문제를 보자고. A와 성균이의 최단거리와 A와 명륜이의 최단거리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어요. 예를 들어보면 삐질삐질 가겠죠? 성균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얘는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명륜이는 꾸불꾸불 가서 조금 늦게 가나 봐요. 길이 좀 꾸불꾸불 되니까. 이렇게 막 가서 여기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 걸려요. 얘는 2시간, 얘는 3시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최단거리 얘기를 했으니까 성균이가 뭐 이쯤 와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 최단 거리는 이만큼이 될 거고, 근데 명령이가 삐질삐질 와서 이쯤에 도착하면 되려나? 요쯤에 왔대. 그러면 최단 거리는 여길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그런 시각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있음을 보여.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표현해야 되겠구나. 먼저 A와 성균이의 최단 거리를 FT라는 함수로 잡을게요. A와 명륜이의 최단 거리를 GT라 하자.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면 얘의 시작은 FT는 GT를 만족하는 그런 T 값이 0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음을 보여. 이 말과 마찬가지가 되네. 어떻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 시간의 특성상 그리고 운동하는 것의 특성상 FT도 연속함수고 GT도 연속함수라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차함수 하나 설계를 합시다. FT 빼기 GT 너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인 이런 T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 구간. 이 말이니까 이 식을 HT 정도로 식을 세워놓읍시다. 즉 HT는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구간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 여기로 바뀌었네. 함수 설계했죠? 그 다음에 양끝점을 조사할 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H의 0값 조사하고 H의 2값을 조사를 해서 따로따로 부호가 양음이거나 음양인 걸 밝힐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되고, 밝히기가 불편하다면 두 개의 곱이 음수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써보면 F의 0 빼기 G의 0이라는 소리고, 너는 F의 2 빼기 G의 2라는 소리니까 이거를 각각 조사해서 부호 판단을 해보러 가자. 이게 필요하겠네. 하나씩 해봐요. F의 0, F의 2, G의 0, G의 2 이렇게 하나씩 해봅니다. F의 0 시작하자마자 A와 성균이의 최단 거리예요. 30이죠? 시작하자마자니까요. 최단 거리고 뭐가 없지 뭐. 30이야. 30이니까 양수네요. 그 다음에 2예요. 2는 2초 후에 성균이와 A 사이의 최단 거리 2초 가면 다 가는데요. 다 가버리잖아요. 최단 거리가 없죠. 제로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G0이요. G0은 시작하자마자의 최단 거리네요. 시작하자마자의 최단 거리는 여기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이제 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이거 함수를 모르는데. 그러면 부호만 판단하면 되니까 부호만 서술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는 뭔가 부호만 서술하면 될 것 같아. 여기도 볼까요? 2초가 걸렸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해라? 2초 후에 최단 거리? 삐질삐질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삐질삐질 가서 2초가 딱 됐으면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럼 일단 시작하자마자의 최단 거리는 꾸불꾸불 돌린 길이 18이니까 18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맞죠? 길이 직선이라고 하면 18일 거니까요. 직선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G0이라는 놈은 일단 18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 같네. 작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G2는 얘가 0보다 큰 건 또 분명해 보이니까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따져봅시다. F의 0은 30입니다. G0을 뺐죠. G0을 뺐는데 G0은 18보다 어쨌든 작아요. 작거나 같건 작든 뭐 상관없어요. 양수네요. 그 다음에 F의 2예요. 0이네요. 빼기 G2를 했어요. G가 양수인 건 분명하잖아요. 양수인 건 분명하니까 음수네요. H의 0은 양수, H2는 음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HT가 0을 만족하는 그런 T 값이 구간 0에서부터 2까지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고요. 이제 끝났네요.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제 6-3번. 와.
일단 요거나 합시다. f가 연속함수인데 저 방정식이 있는데 저 방정식에서 fa는 a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연구가 좀 많이 된 방정식이에요. 이 푸는 방법은 fa가 a일 때랑 fa가 a가 아닐 때랑 이렇게 나눠서 먼저 풀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fa가 a인 경우를 하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f의 fa가 a인 상태예요. 근데 fa가 a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fa는 a가 나와요. 된다. 이 말은 원함수 fx와 y는 x와의 교점은 이 방정식의 해가 항상 돼. 이런 뜻이고, 두 번째, fa가 a가 아닌 경우 있죠. b라 해요. 단 a가 b가 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되니까 다시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의 a가 a인 걸 만족하는데 fa가 b라 했으니까 fb는 a를 만족하는 것이 나오네. 즉 fa가 b라고 하면 fb는 a라는 것이 페어로 나와야 돼. 쌍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fa가 b를 만족하면 동시에 fb는 a를 만족한다 이렇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럼 얘를 뭐 역함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해를 돕고자 역함수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긴 할 텐데요. fx가 요렇게 붙어먹고 멀리 이렇게 내려가는 fx라고 생각해봐요. 나형 30번이 아마 생각이 날 건데 얘를 y는 x 대칭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걔가 y는 x 대칭한 함수니까 걔를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노란색은 y는 fx가 되고 얘는 y는 x 대칭한 함수니까 x는 fy가 되고, 근데 1대1 대응 함수니까 이럴 때는 역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었다면 그냥 y는 x 대칭인 함수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식인 거냐면 얘가 y는 x와의 교점 원함수랑 걔는 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라면 여기가 b, a라는 뜻이니까 fa는 b를 만족하면 fb는 a를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함수랑 y는 x와의 교점, 그게 x는 a고 x는 b잖아요. 그게 다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함수가 있건 없건 생각해야 될 건 저 방정식의 해는 우리 그 육모에 빈칸 뚫어놓은 그 함수 방식 기억나세요? fx는 fx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런 방식이 다시 재유행이 될 수 있으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번인가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육모에. 그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y는 x와의 교점은 유지된 채로 원함수랑 y는 x 대칭된 함수의 교점, 그게 x는 a와 x는 b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 fx가 역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양쪽 역함수를 걸어서 y는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연구하는 방정식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그림이 똑같이 떠올라야 하고, y는 x와의 교점도 있고 이 두 개가 페어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함수가 있는 경우 증가함수였다면 그 y는 x와의 교점만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되고요. 이렇게 특별한 감소함수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나오는 경우, 즉 y는 x와 수직인 경우 그런 게 존재한다면 페어로 나와야 돼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를 딱 떼서 얘가 존재함을 보여 한 거예요. 됐지? 이제 설명할게.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연속함수라고 했고,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fx는 x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이고, 함수 설계를 해보면 fx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그 x는 a라는 뜻이고 그런 a가 존재함을 밝히세요.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첫 번째 단계는 고정점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고정점을 찾는 요령은 만약에 지금 한 것처럼 좀 유사한데 예인 걸 보이는 거니까 이 A 중에서 좀 편한 0을 생각해 볼게. 왜 0을 생각했는지 잘 봐봐. 즉 이렇게 F0은 0일 때를 보세요.
0일 때를 봐요. 주어진 상황에다가 x 대신 0을 대입해 f의 0은 0이 돼요. f의 0은 0이니까 f의 0은 0이 나오네. 아이고 f의 0이 0일 때 했는데 다시 그게 나왔네. 근데 여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a가 0인 건 반드시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거를 고정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할게. F0이 0이 아닐 때니까 0이 아닐 때를 할 거예요. K를 할 거예요. 단 K가 0이 아니에요. 이럴 때를 해볼 거예요. 그래? 왜냐면 FA는 A라는 게 다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보죠. 다시 F에 되게 유사하죠. F의 0은 0이 되는 상태인데 F0이 K였으니까 F의 K는 0이라는 것이 페어로 나오네? 그러니까 F0이 K를 만족한다면 FK는 0도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이거를 만족했네. 그래.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였냐면 이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를 찾으러 왔어요. 이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를 찾으러 왔고 F0 값을 찾아냈고 FK 값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술할 거거든. 패고간 0에서부터 K까지 주어진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양끝점을 조사를 해서 F의 여기를 G라 할게요. GX라고 하면 G의 0을 조사할 거고요. G의 K를 조사를 해서요. 만약에 이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다면 0하고 K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죠? 그럼 실수 전체에서 실근이 있을 거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볼 생각이에요. 해볼게. GX를 두 번째 단계죠. GX를 fx 빼기 x라고 해요. 좌표를 아는 게 있으니까 0에서부터 k까지 이 gx는 연속이에요. g0을 조사하겠죠. g0은 f의 0 빼기 0일 거고요. gk를 조사를 할 거예요. f의 k 빼기 k예요. 이렇게 돼 있네. f0은 k라 했고요. k 빼기 0이니까 k겠죠. fk는 0이라고 했으니까 0 빼기 k는 마이너스 k입니다. 이제 슬슬 보입니다. 이게 양인지 음인지는 몰라. k가 0이 아니라고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곱한 거는 알겠다. g의 0과 g의 k를 곱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0보다 작네요. 왜냐하면 k는 0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gx는 0을 만족하는 그런 해가 뭐 x0라고 칭해도 좋고 c라고 해도 좋고요. c라고 할까요? 이렇게 칭해도 좋아요. 그런 c가 이걸 만족하므로 0에서부터 k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네요. 0에서부터 k까지 존재하게 된다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FA는 A를 만족하는 것이 모든 실수에서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메모하세요. 연습 안 하면 여긴 털리는 거예요.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고정점을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또 부활할지도 몰라요. 유모 때 사인을 줬잖아요. 근데 이상하긴 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러니까 잘 하세요. 여기도 보자. 똑같아. 얘도 FA는 A를 만족하는 A가 있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는 fx는 x를 만족하는 근을 찾으라는 소리,
필요하다면 fx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해를 연구하라는 소리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 또한 좀 쉬운 점, 고정점, 얘를 벗어나지 않는 점 같은 걸 찾아야 돼. 아까 위에서는 a가 0일 때를 했죠. f0은 0일 때를 했어요. 여기 쳐다보니까 2일 때를 하면 되겠다. 2일 때 첫 번째 f2가 2인 경우 x 대신에 2를 넣었죠. f의 2 오른쪽에 2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2가 나온단 말이지. f2가 2였으니까 f2는 2가 나오네. 아유 이거 되네. 어유 된다. f2가 2일 때는 돼. 즉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a가 2인 거는 돼.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이번엔 그러면 f2가 2가 아닌 거를 할 거야. k라 하고 단 k는 2가 아니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서술을 해보자고.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다시 대입하면 f의 2가 4 빼기 2니까 2가 되는 상태였네요. f2가 k였죠. f의 k가 2가 되는 상태였네요. 따라서 f2가 k를 만족한다면 동시에 fk는 2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좌표 두 개를 찾았네요. 이렇게요. 서술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fx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있음을 보여. 그랬으니까 이 함수를 뭐 똑같이 그냥 gx라 할게요. gx라고 설계를 할 거고 양 끝점을 2하고 k로 지금 두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2에서부터 k까지 연속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따질 거는 양 끝점을 조사해야 되겠죠. g의 2를 조사하고요. g의 k를 조사해요. g의 2는 f의 2에서 2를 뺐습니다. g의 k는 f의 k에서 k를 뺐어요. 이렇게 똑같죠. 아까랑 비슷해요. f2가 k였으니까 너는 k 빼기 2입니다. k는 2가 아니었죠. fk는 2였으니까 2 빼기 k입니다. k는 2가 아니었어요. 즉 둘 다 0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부호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러면 아래 거를 보면 마이너스의 k 빼기 2라는 말이지. 이제 됐네. g의 2랑 g의 k랑 곱했더니 마이너스의 k 빼기 2의 제곱이 되고요. 0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k는 2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gc는 0을 만족하는 c 값이 2와 k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한 거네. 됐지? 그렇게 사이값 정리해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서술해내면 되겠어요.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해보세요.
해보자. 틀부터 보죠. fx는 저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였대요. 보이라는 건 fc가 얘를 만족하는 c가 있음을 보여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숫자 있고 앞에 숫자를 곱했으니까 상수예요. 숫자예요. 한 k 정도로 생각해요. 크게 잡으면 fc는 k를 만족하는 그런 c가 a, b 사이에 있음을 보여볼까? 연속함수에서 그 뜻인 거죠. 아,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얘 상황은 참 많이 설명했죠.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라는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함수가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오니까 이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올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양수인 함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뭐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어디엔가. 연속함수니까 두 개가 넓이가 같은 지점이 있겠죠. 그런 C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이 소리예요. 해볼까? 정적분의 결과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요. 거기에다가 요 변의 길이는 fc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fc를 곱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 c가 a, b 사이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있을 것 같죠. 얘를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요. 미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잘 아시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게 여기 사이에 있어. 그런 게 있어. 이게 미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고,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얘인데 의미상은 이래요. 숙대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이게 뭐 아무튼 얘는 마치 그냥 등차 수열처럼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그 넓이는요, 여기는 막대기를 세워서 여기는 선을 무수히 많이 합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들을 합한 상태인데 가장 짧은 선은 FA고 가장 긴 선은 FB잖아요. 마치 등차 수열처럼요. 주르륵 합하면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산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평균이 FC니까 걔를 항수만큼 곱하면 되겠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FC는 함수값의 평균이랍니다. 그래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요.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이 FC라는 게 함수값의 평균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고요. 연속함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거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죠. 기본서 보면 엔간하면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증명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틀을 구하는 거니까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겠는데 일단 fx가 연속함수라고 했지 상수함수가 아니란 말은 안 했잖아. 그러면 상수함수일 땐 되게 편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첫 번째 fx가 상수함수일 때, 즉 여기가 이제 k인 거니까 fx가 k라고 해요. 당연해요. 당연하다. 뭐 이렇게 당연하다.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수함수니까요. fc가 k가 되는 거 만족하잖아요. 된다. 두 번째는 이제 fx가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아, 이제 여기가 문제네.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자, 이 증명의 시작이 꽤 유명한 이유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네가 문제를 풀면서 써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얘는 쓰기 시작합니다. f가 연속함수이므로 구간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요. fx는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요. 갖고 있어요. 이제 판을 벌려야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 그러면
상황은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렇게 돼 있는 함수라고 해보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그 부호를 가진 넓이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적분에 관한 평값 정리는 대충 뭐 그래서 이런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반드시 존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때 최소값을 갖는 좌표를 뭐 x1 이러하고 최대값을 갖는 좌표를 뭐 x2 라고 이제 정할 수 있죠. 물론 최대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함수값이 다 같으면 되잖아요. 최대값이 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똑같을 수는 있죠. 그러면 최대값을 갖는 x좌표는 최소값을 갖는 x좌표를 일단 x1, x2라 하자. 이렇게 부르면 이 x1하고 x2가 a, b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널은 f의 x1이라는 소리고요. 서술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fx2라고 지금 칭했던 거예요. 메모하세요. 손에서 없잖아. 그래? 일단 여기를 일단 좀 더 뜯어보자고. 적분의 결과가 필요하니까 양쪽에 인티그랄을 걸어요. 그래? 그러면 뭔가 되겠는데? 구간 보니까 뭐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가 보지 뭐. B 빼기 A의 M이고 여기까지 됐고 B 빼기 A의 라지 M이고 여기까지는 된 모양인데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뭔가 될 것 같은데? B 빼기 A로 나눠볼게요. B 빼기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쓸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구할 건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냐면 이 K라는 놈은 FA보다는 크고 FB보다는 작다 하여튼 사이에 있다 그런 말을 했고 이럴 수도 있고 F의 A보다는 작고 FB보다는 크고 이렇게 어쨌든 사이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K였어요. 얘가 K야 얘가. 이게 K 역할인 거야. K 역할이니까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집중.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대요. 인테그랄 뭐 a에서부터 b까지 fx가 있고 dx가 있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가 있고 dx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성립하죠. 맞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가 gx예요. 여기가 fx예요. 대충 차함수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자고. 대충 차함수예요. 그 인티그랄을 걸잖아. 그러면 그냥 봐도 되는데 얘가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데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걸어보세요. 양수지? 적분 걸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걸어보세요. 양수지? a에서 b까지 적분 걸어보세요. 양수잖아요. 0이 안 되잖아. 근데 물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지. 4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4는 3보다 크다가 맞겠지만 이해했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이값 정리를 주장하려면 개구간에서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맨 마지막에 주장할게. 그리고 얘가 너하고 너 사이에 있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생각이야. 이상 적분을 걸 때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F는 연속, 여기도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쓸 생각인 거야. 이래야 서술이 감점 요인이 아예 없을 거라고. 그대로 내려간 거에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 함수값이 fx1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대값을 갖는 함수값이 fx2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k라는 것이 너하고 너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인 것이죠. 보였어요. 그러니까 fc가 k를 만족하는 이 c값이 c가 구간 x1과 x2 사이에 있다는 걸 지금 보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x1하고 x2 이 구간은 A하고 B에 속한 구간이잖아요. 보듯이 속한 구간이니까 결국 그런 C값이 이 안에 존재하구나 라는 걸 밝힌 거라서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꼼꼼함이 필요해요. 이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메모하세요.